그래서 네, 함수를 만드는 방법,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규먼트 전달하시는 방법, 함수를 만들 variable length 아규먼트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람다 표현식 저희가 어제 마지막 코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람다 표현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처음에 무슨 얘기를 먼저 했었냐면 함수는 오브젝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오늘 오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객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객체란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거. 변수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함수의 파라미터도 변수잖아요. 그죠?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게 객체인 거예요. 객체. 객체라고 한다면 변수에 저장했다가 변수에서 꺼내서 그 값들을 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함수한테 전달해서 그 다른 함수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객체예요. 함수가 죄송합니다. 숫자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그런 것들이죠. 값을 하나를 저장하거나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체였었어요. 객체. 근데 함수는 객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런 데이터 타입들과 똑같은 성격을,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 함수는 다른 함수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규먼트. 이게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함수도 오브젝트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문장 생각해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변수 x에 저장을 했잖아요. 객체의 특징이에요. 객체는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x를 프린트하라고 하는 거죠. 프린트 함수에게 아규먼트로 x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을 한 거예요.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죠. 숫자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을 함수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함수의 이름이냐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냐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냥 함수 이름만 쓰면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라고 콘솔창에 출력해 주게 되고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한테 값을 전달을 하면서 이런 값을 줄 테니 함수가 해야 될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 함수 호출이에요. 함수 호출이고, 함수를 변수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이게 함수를 변수에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위쪽에서 twice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호출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름만 딱 쓴 거죠.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어떤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위쪽 문장하고 구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함수를 호출하세요. 그러면 호출하세요이기 때문에 함수로 갈 거예요. 그럼 함수는 값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는 뭔가 어떤 숫자 하나가 되돌아올 거랍니다. 되돌아온 그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느냐, 지금 괄호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느냐,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고 이름만 썼느냐에 따라서 호출하는 것인지 호출이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변수에 저장하는 것인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변수에 저장하는 이런 코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코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잠깐 끊겼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약간 네트워크에 문제가 좀 있는 듯합니다. 네, 가끔씩 줌이 좀 튕겨 나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은 계속 해드릴게요. 제가. 네.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들은요. 값을 전달을 받을 때 뭐 숫자나 문자열과 같은 그런 객체들만 전달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는 그런 함수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 제가 만들어 본 이 함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이 밑에 그 설명이 있죠. x하고 y 앞에 있는 두 개의 파라미터에는 인티저나 플롯과 같은 숫자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함수를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했고 함수는 아규먼트 두 개를 전달을 받아서 값을 하나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어떤 함수냐 이거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 여기다 넣어 주셔도 되는 거예요. 딱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죠. 아규먼트는 두 개를 갖는다. 뭔가 값을 하나를 리턴한다. 그것만 만족하면 어떤 함수든 세 번째 자리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밑에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calculate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호출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는 숫자 두 개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고요. 세 번째 자리에 함수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함수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자리가 이거라면 이렇게 호출하는 게 결국은 x는 1이라고 x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변수에 2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아까 우리가 보셨던 fn이라고 하는 변수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함수를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 번째 자리에 함수를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플러스 def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정의합니다 하고 선언을 해주고 이름은 플러스입니다. 이름 만들어주고 파라미터는 두 개를 갖습니다.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함수의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콜론을 써주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서 들여쓰기 한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리턴할 거다. 무엇을? x 더하기 y를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다. 이거를 만든 이유가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 이 이름 써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었어요. 밑에 있는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 자리에 함수를 호출할 때 숫자를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 자리에도 간단하게 함수를 표현하면 좋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를 쓴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람다 표현식.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 def 다 생략하고 이름 다 생략하고 대신에 함수라는 건 알려줘야 되니까 함수입니다 라고 하는 게 람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죠. 파라미터가 없다 혹은 파라미터가 한 개다. 파라미터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는 꼭 필요하니까 파라미터 개수 이렇게. 그 다음에 리턴한다. 완전한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이 뭐만 필요하냐면 그 리턴할 값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콜론 x 더하기 y 이게 람다 표현식인 거예요. 람다는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고 콜론 왼쪽에 있는 거는 함수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콜론 뒤쪽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 두 개가 있으면 파라미터 두 개의 합 더하기를 계산해서 리턴해 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다 제외하고 요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예요. 대신에
함수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 앞에 람다라고 쓰는 거죠. 그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밑에 있죠. 람다라고 써주고 필요한 것들만큼 파라미터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콜론을 써주고 무언가 값 하나를 리턴해 줄 수 있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expression, 식. 식이라고 하는 거는 값 하나 계산했을 때 값 하나가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혹은 if else도 식이죠. 우리 if else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떤 첫 번째 값 value 1 if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죠? else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값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if else 표현식이잖아요. 너무 제가 글씨를 엉망으로 썼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값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값을 리턴해라. 이것도 하나의 값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랍니다. 이런 것도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하기 빼기만 식이 아니라 if else도 식인 거예요. 첫 번째 값이거나 두 번째 값이거나 둘 중 하나로 딱 결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서는 람다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람다는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거 만드는 거죠. 함수. 그 다음에 뭐 이름은 그냥 테스트라고만 할게요. 파라미터 1개. 그리고 들여쓰기 위해서 리턴하겠습니다. x 더하기 1을 리턴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간단하게 쓴 게 바로 위쪽에 있는 이건 거예요. 람다입니다. 파라미터는 1개가 있습니다. x 더하기 2를 리턴할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람다 표현식인 거예요. 람다 표현식 자체로는 그 어떤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기 위해서 변수에 저장을 하면 이 변수 이름이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숫자 2를 전달한다. 아규먼트 2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 파라미터에 2를 준다는 얘기고요. 2를 전달한다는 얘기고 계산하면 2가 되겠죠. 얘가 리턴 값으로 이 자리에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함수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람다를 사용하는 것은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데 사실 람다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람다의 목적은 이렇게 어떤 변수에 저장해서 변수를 바로 호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어떤 함수가 아규먼트로 다른 함수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 함수가 마침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함수일 때 파라미터들과 리턴 값만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인 경우에 굳이 따로 함수를 정의하지 말고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함수를 만들어 버리자 라고 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람다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을 했죠.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한 곳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이 함수인 거죠. 세 번째 값 람다가 뭐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세 번째 파라미터 펑션 fn이라고 하는 변수에 람다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함수 내부에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이 자리로 리턴돼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실행 결과만 놓고 보면 이 함수가 어떻게 코드가 작성되어져 있는지 굳이 코드까지 안 봐도요. 왜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산해 주세요라고 함수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숫자들 가지고 무엇인가 계산을 하겠죠. 뒤쪽에 있는 게 뭐냐면 계산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 숫자가 x, 두 번째 숫자가 y이면 무엇을 계산하겠다? x 더하기 y를 계산하겠다. 이게 어디로 왔다? 리턴 값으로 왔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밑에 있는 코드를 볼까요? 똑같은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고 똑같은 숫자들 1과 2를 전달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calculate, 무엇을 계산해 줄 거냐면 x는 1, 그 다음에 y는 2를 가지고서 여기서는 1 빼기 2, 1 빼기 2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사용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하기를 해주고 싶으면 더하기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calculate한테 넘겨주면 되고 내가 뺄셈을 하고 싶으면 뺄셈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calculate한테 넘겨주면 내가 원하는 계산을 해서 되돌려 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게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파이썬에 만들어져 있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이렇게만 되어 있죠. 네. 중간에 어제 넣지 않았던 건데 여기 이렇게만 넣을게요. 필터링이라고 하겠습니다. 필터링.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전체 데이터에서라고 할까요?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선택. 이런 것을 보통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거를 한 거죠.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양수들만 0보다 큰 숫자들만 원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 개의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숫자들 중에서 0보다 큰 숫자들만 원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하나씩 다 일일이 해볼 수도 있지만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가 0보다 크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예요 라고 하는 이게 필터링하는 조건인 거죠. 어떤 값을 하나를 주면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싶은 전체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하면 넘버스는 여기 있죠. 네. 넘버스의 첫 번째 순서대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그 값들을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서 그 함수가 처음에 1은 0보다 크죠. 함수가 true를 리턴해주면 얘는 이따가 리스트로 만들어야지 하고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원소에 대한 검사가 끝났으니까 첫 번째 원소에 대한 조건 만족하는지 검사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원소를 함수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람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함수가 false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죠? false를 리턴하면 얘는 필터링하면 안 되는 녀석이야 하고서 이제 남겨둬요. 빼버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3, -4, 마이너스를 했더니 true. 플러스 4. 그 다음에 또 5를 넣었더니 얘는 또 true.
마이너스 6을 넣었더니 얘는 fals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될 녀석들을 어떤 임시 공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함수를 호출하면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튜플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튜플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필터라고 하는 함수 자체는 어떤 값들을 필터를 해야 되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리스트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0보다 큰 숫자들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 0보다 작은 숫자들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필터링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필터를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함수로 남겨두는 거예요. 함수로 남겨두고 이 함수를 누구한테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냐면 필터를 사용하려면 함수를 남겨주세요 라고만 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링 할지 그 규칙만 함수로 전달을 해주면 리스트나 튜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혹시 집에 계신 분들 지금 잘 들리세요? 지금 벌써 줌이 2번 튕겼다가 들어와서 네, 괜찮다고 하니까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까지만 설명드리면 어제 한 거 복습이 다 되겠네요. 그죠? 네. 자, 밑에 있는 필터는 똑같은 리스트에 대해서 이번에는 짝수들로만 이루어진 녀석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규칙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준 거예요. 어떻게 규칙을 준 거냐면 어떤 값 x가 전달이 되면 그 x를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계산해보고 그 나머지가 0과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겠다라는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필터 함수가 하는 일은 아까랑 똑같아요. 필터 함수가 하는 일은 첫 번째 값을 x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함수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람다한테 전달을 해요. 람다는 이거를 계산해서 그 값을 줘요. 2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있으니까 false죠. false면 1은 저장하지 않아요. 필터가. 그냥 버려버리고 이제 첫 번째 값에 대한 게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람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람다한테 전달을 해서 람다가 리턴해주는 값을 봐. 람다가 리턴해주는 값을 보니까 이번에는 true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얘는 나중에 리스트나 튜플로 만들 거야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값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보고요. 네 번째 값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봐요. 세 번째 값 false 나오고 네 번째 값 true 나오죠. 그럼 네 번째 값만 또 이렇게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값을 넣어보면 나머지가 1이니까 false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값 넣어보면 나머지가 0이니까 true예요. 그럼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값이 true가 되는 녀석들을 가지고 있다가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튜플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튜플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하는 일은 똑같죠. 그죠? 필터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하는 일은 똑같단 말이에요. 리스트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함수한테 전달을 해서 그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이 true냐 false냐를 보고서 내가 가지고 있을 거냐 버려버릴 거냐를 선택을 해주는 게 그게 필터라. 이 필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필터링 할 것이냐만
결정해주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주는 거다?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나머지는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거를 함수로 직접 한번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람다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필터링이고요. 필터링이고 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매핑이에요. 매핑. 매핑은 뭐냐면 그 어떤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말 그대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숫자 0은 메일이라고 하는 반대로 할까요?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할까요? 문자열이 있었어요. 뭐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뭐 숫자 0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꿔줘요. 이게 매핑인 거예요. 아마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 보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카테고리 변수들, 문자열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 변수들을 숫자로 인코딩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카테고리가 두 개만 있으면 그 카테고리를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로 만들어주고 이런 방식도 있고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뭐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매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거랍니다. 카테고리 변수들을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하기 쉽게 숫자들로 매핑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매핑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리스트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메일이나 피메일과 같은 그런 문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젠더라고 할게요. 피메일, 메일, 자, 4명만 있다고 할게요. 4명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피메일은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메일은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가 바뀌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젠더 코드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1, 0, 0, 1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일단 실행 먼저 하시고요. 제가 연결을 처음 하는 거군요. 네. 자, 이 젠더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젠더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까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만드시고요.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필터 함수를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요.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맵. 문서를 볼게요. 뭐 이것도 문서가 아주 친절하지는 않아요. 친절하진 않은데 일단 사용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펑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펑션.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에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람다를 직접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별표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터러블이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여러 개를 전달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화살표는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맵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해준대. 그게 맵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리턴해 준대요.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를 리턴해 주는 게 아니고요. 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혹은 튜플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필터도 그렇게 했잖아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결과를 넣어주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튜플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결과를 넣어주면 튜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맵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도 딱 그거예요. 매핑을 끝내놓고 이제 얘를 리스트로 만들 거냐 튜플로 만들 거냐는 그 다음에, 그래서 매핑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한 설명이, 펑션은 using argument from 어쩌고 저쩌고 뒤에 each of the iterables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전달하는 게 iterable,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 각각의 원소들을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들로부터 그거를 아규먼트로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 그런 함수이면 된다. 그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일단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작성을 해보고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함수를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람다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필터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피메일이 전달이 되고 두 번째에는 메일이 전달이 되고 세 번째는 메일이 전달이 되고 네 번째에는 피메일이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몇 개가 있으면 되냐면 아규먼트는 하나.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올 거니까. 리스트에서 엘리먼트를 하나씩만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아규먼트는 하나.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매핑해줄 값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메일이면 0, 피메일이면 1. 그러면 0. 어떤 경우에 if x가 뭐랑 같으면 메일이랑 같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1. 네.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인가?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만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메일이라고 하는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거나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거나 그 문자열이 두 가지 종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메일이나 피메일 이외에 다른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조건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거 if else 표현식이에요. if else 표현식인데 리턴하는 값은 둘 중에 하나예요. 리턴하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리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근데 언제 리턴을 하는 거예요? x가 메일이면 0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값 x라고 하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리턴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딱 하나의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식. 계산하고 나면 값 하나가 나오는 것을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 이해되시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규먼트. 함수를 전달해주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규먼트예요. 이해되시죠? 아규먼트 다음에는 뭘 써줘요? 아규먼트 다음에는 쉼표를 써잖아요. 쉼표. 그죠?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무엇을 넘겨준다? 이렇게 리스트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리스트 함수에다가 튜플로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튜플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이번엔 튜플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리절트를 튜플로 만들어주세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터도 마찬가지고 맵도 마찬가지인데 필터나 맵이 리턴해주는 그 리턴 값은 리스트나 튜플을 만들 수 있는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내가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 위쪽에서처럼 리스트 함수로, 튜플로 만들고 싶으면 튜플 함수로 감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작 방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가질게요. 두 번째 아규먼트인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서 이거를 람다한테 전달을 합니다. 람다는요, 그걸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했더니 값이 뭐가 떨어지냐면 1이 나와요. 그죠? 매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임시로 저장하고 있어요. 리스트나 튜플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원소에 대한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매핑은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마찬가지로 함수한테 전달을 합니다. 함수는 또 계산을 해봐요. 메일인지 메일이 아닌지 검사를 해봐요. 검사를 하니까 메일이 맞으니까 0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값을 람다한테 전달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계산을 하죠. 0이 결정이 됐어요. 마지막 값을 람다한테 전달을 합니다. 또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튜플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튜플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네. 결국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죠. 필터와 맵의 차이점은 뭐냐면 필터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가 true나 false. 맵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는 그냥 아무 값이나 값 하나. 그런 함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는 조건이 true가 되는 녀석들을 선택해 주는 거고요. 매퍼는 여기서 리턴해 주는 값으로 리스트나 튜플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매퍼예요. 그러면 원하는 기능이 된 거잖아요. 인코딩이 된 거잖아요. 문자열이 숫자로 인코딩이 된 거죠. 그죠? 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번이나 끊겼어요.